피자 갈아가지고 마시게 하시는 수가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해볼 술 설명에는요, 크래프트 맥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인천 맥주가 브루어리 이름이거든요. 이 브루어리에 대해 소개하고 여기에서 나온 계양로랑 사부작이라는 맥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보자. 첫 번째는 목차인데요. 크래프트 맥주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서 크래프트 맥주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크래프트라는 맥주 자체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크래프트 맥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국내 크래프트 맥주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좀 유명한 양조장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맥주 소개를 잠깐 해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쨌든 국내 맥주, 크래프트 맥주도 많이 다룰 건데 지금 한 번에 다 다루면은 그때 다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귀찮았던 게 아니야.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유명한 맥주를 지도를 보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살짝 그냥 맛만 핥기식으로. 그리고 오늘 소개할 맥주를 만든 브루어리 인천 맥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시음할 맥주, 그 중에서 인천 맥주에서 나온 맥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유명한 계양로 라거랑 사부작 IP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 크래프트 맥주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크래프트가 공예품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대량 생산으로 막 찍어낸 맥주가 아니라 보통 소규모 양조장에서 지역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개성 있는 맥주를 말해요. 마인크래프트 아닙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레시피로 차별화된 맥주를 만드는 게 이 크래프트 맥주의 강점이에요. 그리고 소규모 브루어리에서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다 크래프트 맥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좁은 의미의 크래프트 맥주는 생산력, 외부 자원의 개입 여부, 전통 재료 등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는 것들만 크래프트 맥주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 외부의 자본이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맥주 생산량이 어떤 양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조건이 있는 건가요? 그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조건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 그리고 이제 크래프트 맥주가 지금 경쟁력이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크래프트 맥주가 맥덕들 사이에서는 되게 인기인 거 아시죠? 나는 뭐 이것만 맥주로 생각한다, 뭐 시판용 맥주는 맥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고 크래프트가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크래프트 맥주가 대중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시장 규모 자체가 좀 작은데 다양성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맥주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가격 문제도 있고 좀 노출도도 그렇고 그래서 대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쟁이 좀 과열된 상태라고 합니다. 맞아요. 캐릭터가 강한 맥주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높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좀 많은 곳에 입점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만 찾는, 그러기 때문에 경쟁이 좀 과열된 상태라고 해요. 대기업에서 찍어내는 맥주들한테 좀 밀려서 수요 자체가 적은데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몇천 개의 양조장이 있고 거기에 또 수많은 크래프트 맥주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몇천 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4개, 5개씩만 낸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맥주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들이 사라지고 생기고 이렇게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기를 끈 크래프트 맥주는 대기업에서 인수 합병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아무래도 합병이 되면 맥주의 맛에 변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좀 맥덕들은 이런 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대기업에서 가면은 상업적으로 좀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맛 같은 것도 좀 차별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막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제가 옆에 사진을 넣어놨잖아요. 구스 아일랜드도 미국에서 대표적인 크래프트 맥주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대기업에 인수가 돼서 크래프트 정신을 잃었다라고 평가하는 곳이 되게 많대요. 여기서 이제 크래프트 맥주로 유명했던 게 사진 보여드리면 이렇게 2가지였거든요. 312 어반 휘트에일이 이 왼쪽에 있는 이거고요. 이거는 많이 봤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되게 유명한 버번 카운티 시리즈거든요. 얘를 배럴에 숙성을 한 맥주라고 합니다. 버번 카운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크래프트 맥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50년대, 60년대 미국 맥주 시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람들이 버드와이저 아시죠? 그리고 밀러 아시죠? 이런 대기업이 꽉 잡고 있던 시절이었어. 맥주 시장을. 그래서 모두 일관화된 라거의 맛 있잖아요. 먹으면은 막 꿀깍꿀깍 넘기면서 캬 막 이러면서 엄청 청량감 느껴지는 그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 조금 실증이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 버드와이저가 밍밍하지만 되게 시원하게 꿀꺽꿀꺽 잘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이 정말 대중적으로 깔려있던 상태였던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질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78년, 1978년이죠. 이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홈브루잉, 자가 양조를 합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마추어 양조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나 좀 일반 라거랑 좀 다른 거 만들고 싶은데 난 좀 개성 있는 거 만들고 싶은데 하면서 이것저것 좀 개인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추어 양조사들이. 그때 나온 초기 개척자가 시에라 네바다라는 양조장이 생기게 됐대요. 그래서 이 양조장에서 IPA 열풍이 불어서 유명하게 된 근본 맥주라고 합니다. 그 뒤로 90년대에서 2000년대에는 크래프트 맥주 매니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좀 홍보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크래프트 맥주 자체가 그때 확 성장을 해서 야 크래프트 맥주라는 게 있더라, 이러이러한 스타일의 맥주도 있더라 하면서 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대형마트나 펍에서도 지역에서 만든 수제 맥주를 좀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종류가 된 거야, 크래프트 맥주 자체가. 그리고 한국에서도 2014년에 한국의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맥주 제조 사업자들도 외부 유통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작은 맥주 회사들 있잖아. 원래는 마트나 아니 편의점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할 수가 없었대요. 수제 맥주 브랜드가 이제 생겨나면서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브랜드들이 점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맞아,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이때 한창 이게 커지면서 18년도에 제주 히트에일 있잖아요. 그 뭔지 아시죠? 파란 색깔 병에 제주 맥주 이렇게 크게 적혀있는 그게 이제 입점을 하면서 막 유행을 타기 시작했던 그 시기였어요. 펠롱에일이랑 맞아. 그때 이제 유행을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는 미국 전체 맥주 시장에서 크래프트 맥주가 27%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규모가 크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변화의 폭이 좀 있긴 한데 뭐 망하는 데도 있고 뭐 새로 생기는 데도 있고, 그래서 막 정확한 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브랜드가 크래프트 맥주를 양조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국내 크래프트 맥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이 좀 간략해요. 제가 파고 팠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국내 크래프트 맥주에 대해서 잘 정리해놓은 곳이 별로 없고, 이거에 대해서 막 어떤 브루어리에서는 어떤 맥주가 유명하고 이런 식으로 쭉 정리되어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일일이 찾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떤 맛을 가지는지 리뷰한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먹는 게 아닌 이상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도 없겠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가져와서 그렇다는데요 하기도 좀 그래서 맛 설명은 안 적었습니다. 그냥 어느 지역에는 어느 양조장이 있다더라 하는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찾아온 데는 이 정도인데요. 경기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크래프트 브로스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맛이 좋기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저도 안 먹어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그 맥주도 그렇고 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콜라보로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디 갔을 때 봤어요. 이 브랜드를 어떻게 알았냐면 베티붑스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온 그 캐릭터를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맥주도 그렇고 진도 그렇고 하면서 그렇게 비싸진 않았는데 이 크래프트 브로스가 그렇게 작은 곳이 아니라서 콜라보도 많이 하고 슈퍼 IPA라는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스타일의 IPA를 주력으로 팔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집시인데요. 제가 여기 중에서는 여기 소개한 것 중에서는 먹어본 맥주입니다. 서울 집시를 제 동생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술도 마시고 피자도 마시고 했었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집에 이제 사갖고 온 거야. 서울 집시에서 나온 맥주를.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피자는 먹었죠. 자꾸 그로맥시면은 피자 갈아가지고 마시게 하시는 수가 있어요. 산수와 히트라는 맥주를 제가 먹었거든요. 사워에일이었거든요. 이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오미자로 만든 맥주인데 제가 이거는 먹어봐서 맛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혹시 안 드셔보신 분 있으면 이건 드셔보세요. 사워한 거 좋아하시면 이거 맛있어요. 경기도 브루어리에 을르리라는 브루어리도 있는데 제가 그냥 브루어리만 소개를 드리고 어떤 맥주가 있는지는 뭐 궁금하시면 직접 알아보시는 걸로. 그리고 서울 브루어리에 유명한 페일 블루닷이라는 IPA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데요. 이것도 인기가 되게 좋대요. 그리고 경상도 쪽으로 가면은 화수 브루어리가 경주에 있고요. 안동 맥주에서 나온 안동 라거가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안동 라거.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나온 제주 맥주는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여기서 펠롱 에일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요거. 이게 맛이 파란 색깔 그거보다 이게 더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맥파이라는 양조장도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제주도 가면은 맥파이에 가서 다 한 잔씩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맥파이에 어떤 맥주가 유명할지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계절 맥주가 되게 캔 라벨도 예쁘고 먹어보고 싶긴 한데 이름을 잘 몰라서 못 가져왔어요. 근데 맥파이 맥주가 다 맛있대요.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오늘 마셔볼 맥주를 만든 인천 맥주 양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조장은 차이나타운 쪽에 위치한 인천 대표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입니다.